24년이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이 되었네요. 2월에도 압도적인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 주식들의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나스닥이나 S&P 500도 코로나 상승기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버틴 자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고 있네요. 물론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바로 마음을 추스르며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본 이후 투자해 놓은 우량주들이 약간 정체기이기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배당금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장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24년 2월 배당주 포트폴리오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월에도 결국 제 월 배당 포트폴리오들이 그대로 배당해 주었고요. 약간 다른 주식 몇 개 준 거 빼놓고선 항상 받는 고배당 월 배당 주식들 그대로입니다. 계좌를 옮기면서 모르고 현금 배당으로 받는 걸 설정 안 해서 GOF와 CLM이 주식으로 받게 되고 주식 외 남은 배당금은 단수주 대금이라고 잔금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받았네요. QILD는 24년 2월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은 모든 배당금을 합치니 1,330원 기준으로 환산했을 시 약 177만원의 세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세후로는 약 154만원 정도네요. 배당금이 달러로는 1,113달러가 들어와서 배당주를 더 이상 추가하진 않고 미국 주식이나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받은 금액을 성장주 투자 시대에 쓸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제는 확정이 되어버린 월배당 주식들인 JEPI, CLM, GOF, QILD, TLTW, PDI, RAORC 타이거리츠가 배당해 주었습니다. JEPI가 다시 배당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TLTW도 배당이 확 줄면서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이외에 CLM이 배당 삭감이 일부 되었고 GOF는 그대로네요. QILD는 24년 2월은 최근 주가 분위기가 좋으니 1월에 이어서 배당이 꽤 나왔습니다. 이외에 가지고 있지만 잊고 있었던 코덱스 차이나와 미국 나스닥 100에서도 배당을 주었네요. 조금 가지고 있는 AAPL도 배당 주었네요. 그 외에 월 배당주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배당을 주었고요. 딱히 변화가 없어서 언급할 만한 주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 배당 포트폴리오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곤 최근 상승장에서도 예전 주가로 돌아가지 못한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3년 이상 투자하면서 배당을 많이 받았으니 손해는 아니지만 원금만 생각한다면 항상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배당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매해서 평단을 낮추며 꾸준히 끌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저처럼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현금 흐름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매달 동일한 월 배당 포트폴리오여서 그런지 조금은 식상한 느낌이네요. 보는 분들도 맨날 똑같은 주식만 이야기한다고 하실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주들은 포트폴리오를 확정시키고 꾸준히 약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배당이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투자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배당금이 많아지면서 이득이 되기에 진득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배당 들어온 금액은 전액 재투자하면서 투자 시드로 쓰고 있기에 만족스럽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 세배 레버리지 스윙 매매와 매직 스플릿을 이용한 국내 주식 스윙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고 우량주와 배당주를 이용해 장투 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을 많이 받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대응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세금이 정말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당은 7,900만원 정도까지 받아도 추가 납부 세금이 없거나 조금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과도한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복직해서 근로소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받은 배당의 반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가족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무서운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과 같이 합쳐져서 구간이 올라가서 엄청난 세율로 세금 추가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쳐져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거야말로
정말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이 2에서 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이 없었기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신고를 그냥 하였지만 24년부터는 배당소득은 제 계좌에서 최대한 줄이고 가족 계좌로 고루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자와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3월에도 1에서 2월처럼 계속 상승만 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은 조정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나스닥은 신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흘러가는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